자, 스프링클러 설비의 교차 배관에서 분기되는 지점을 기점으로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최대 몇 개 이하인가? 단, 방호구역 안에서 칸막이 등으로 구획하여 헤드를 증설하는 경우와 격자형 배관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를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림으로. 자, 지금 여기에 자, 이렇게 교차 배관이 있어요. 자, 교차 배관이 있고요. 이제 교차 배관으로부터 이제 분기되는 기점 이렇게 돼서 자, 여기서 분기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자, 헤드가 이제 그려지면은 지금 이게 가지 배관이죠, 가지 배관. 그렇죠? 예, 가지 배관인데 이 가지 배관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는 몇 개 이하냐? 그러니까 여기죠. 한쪽 가지 배관에 설치하는 최대 개수 몇 개죠? 바로 8개. 8개가 최대죠. 그래서 8개 이하로 설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에 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상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방호구역 유수 검지 장치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자, 1번은 틀린 내용 없죠. 여기 보시면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발생 시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 2번. 하나의 방호구역은 자, 2개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의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의 층 이내로 할 수 있다. 뭐 틀린 내용 없죠. 2개의 층에 미치지 않도록 할 것. 2번도 맞는 거고요. 3번. 송수구를 통하여 스프링클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 검지 장치 등을 지나도록 할 것. 자, 3번은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 검지 장치 등을 지나도록 할 것. 자, 이건 맞죠? 자, 맞지만 송수구를 통하는 것은 제외 대상이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송수구를 통해서 지나는 것은 제외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에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 유수 검지 장치 또는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할 것. 4번도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네모 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몇 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자, 살수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스프링클러 헤드로부터 반경, 자, 몇 센티미터 이상의 공간이죠? 바로 60이죠. 60cm 이상의 공간을 보유할 것. 다만 벽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공간은 몇 센티미터 이상이다. 그래서 벽과 스프링클러 헤드 간의 공간은 바로 10cm 이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가지 배관의 배열 기준 중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으로 옳은 것은 여기서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바로 가지 배관의 그 기준입니다. 기준에서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 기준은 얼마냐? 자, 일반적인 경우에는 바로 2.4m 이상 3.7m 이하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는 별도로 예외적으로 바로 여기 있죠? 2.4m 이상 3.1m 이하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2.4m 이상 3.7m 이하고요. 그리고 천장의 높이가 9.1m 이상 13.7m 이하인 경우에는 바로 2.4m 이상 3.1m 이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가 40개일 때의 수원은 몇 세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자, 바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온의 양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 문제에서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다. 그럼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가 몇 개예요?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는 바로 30개이죠. 30개. 이건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소방 대상물에 따른 폐쇄형 헤드의 기준 개수는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준 개수가 30개예요. 그런데 지금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개수가 몇 개냐면은 40개가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런데 기준 개수가 설치 개수보다 적죠. 이런 경우에는 기준 개수를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적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설치 개수가 기준 개수보다 적다라고 하면 설치 개수로 적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30개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수온의 양 구하는 공식 볼까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수온의 양 구하는 공식은 1.6 곱하기 얼마예요? n이죠, n. 그때 이 n의 값이 뭐죠? 이게 바로 기준 개수입니다. 자, 그러면 1.6 곱하기 바로 30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냐? 48 세제곱미터 이상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전격 토출 압력은 가장 먼 가지배관에서 2개의 간이 헤드를 동시에 개방할 경우 간이 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은 몇 메가파스칼 이상인가? 그래서 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이제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 송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자, 이때 전격 토출 압력을 지금 물어본 거죠. 전격 토출 압력입니다. 그래서 방수 압력. 자, 방수 압력 같은 경우는 0.1 메가파스칼 자, 이상이고요. 자, 참고로 자, 방수량은 얼마죠? 방수량? 방수량 같은 경우는 분당 50리터 이상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거 분당 50리터 이상.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간이헤드 선단의 방수 압력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0.1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의 배관 내 압력이 얼마 이상일 때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해야 하는가? 자, 지금 이제 배관의 종류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압력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미만일 경우와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이상일 때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자, 지금 어떤 배관이냐면은 자,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을 사용한다고 했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사용 압력이 1.2 메가파스칼 얼마 이상일 때 쓸 수 있는 그러한 배관이죠. 정답은 4번. 4번에 1.2 메가파스칼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급수 배관 설계를 수리 계산으로 할 경우 가지 배관의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몇 미터 퍼 세크를 초과할 수 없다. 자, 빈칸에 들어갈 값을 순서대로 맞게 나타낸 것은 자, 지금 보시면은 수리 계산, 급수 배관을 설계할 때 이것을 이제 수리 계산으로 할 경우 자, 가지 배관의 유속은 자, 몇 미터 퍼 세크 이하라고 했어요? 가지 배관은 6m per s 이하고요. 그리고 기타 배관은 10m per s 이하라고 했죠. 그래서 요 가지 배관의 유속은 자, 6m per s를 초과할 수 없고, 그리고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 per s를 초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6과 1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래의 평면도와 같이 반자가 있는 어느 실내에 전등이나 공조용 디퓨저 등의 시설물을 무시하고 자, 수평거리를 2.1m로 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하고자 할 때 최소 몇 개의 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단, 반자 속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프링클러 헤드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문제의 조건에서 수평거리는 2.1m라고 했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 헤드의 배치는 정방형으로 설치한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먼저
먼저 자, 스프링클러 헤드와 헤드 간의 거리를 먼저 구하셔야 되겠죠? 자, S는 2 곱하기 R 곱하기 지금 정방형, 정사각형 배열이니까 코사인 45도가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사각형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정사각형이니까 얘를 반 자르면 이게 몇 도인 거예요? 얘가 45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45도인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수평거리가 2.1m라고 했으니까 여기 아래다가 2.1을 대입하는 거예요. 그럼 2 곱하기 2.1이 되고요. 여기에 코사인 45도를 곱합니다. 네, 그러면 헤드 간의 거리는 대략 2.97 정도 나와요. 2.97m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입니다. 간격 2.97m. 자, 이 상태에서 자, 가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를 구할 거고요. 그리고 세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가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와 세로변에 들어가는 헤드의 개수를 뭐 하면 돼요? 곱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가로변부터 볼까요? 가로변? 자, 가로변에서는 지금 가로의 길이가 25m죠? 25m를 2.97로 나눠주는 거예요. 2.97로. 자, 나눠주면 이 값은 8.42가 나오고요. 절상하면 몇 개예요? 9개. 가로 방향으로 9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는 자, 같은 방법으로 세로의 길이가 15m예요. 그리고 2.97m로 나눠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은 5.05가 되고요. 절상해주면 6개가 됩니다. 자, 가로줄로 9개, 세로줄로 6개입니다. 곱해주면 총 54개가 되는 거죠. 네, 정답은 3번에 5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일제 개방 밸브가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최대 개수는 단 2개 이상의 방수 구역으로 나눌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일제 개방 밸브가 하나의 방수 구역을 담당하는 헤드의 최대 개수. 자, 그러니까 헤드의 개수는 50개 이하죠. 50개 이하기 때문에 최대 개수는 50개가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자, 정답이 되는 거고요. 지금 문제 조건에서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2개 이상의 방수구역으로 나눌 경우에는 자, 몇 개냐? 헤드는 25개 이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에 50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드렌처 설비를 설치할 경우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이 경우 드렌처 설비의 설치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보기 중에서 드렌처 설비의 설치 기준이 아닌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드렌처 헤드는 계구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 자, 드렌처 헤드는 계구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한 개를 설치한다. 이거 맞는 거죠? 2.5m 이내에. 자, 맞는 내용이고요. 2번. 제어 밸브는 소방 대상물 층마다의 바닥면으로부터 0.5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자, 틀렸죠? 높이가 틀렸네요. 0.5m 이상이 아니고요. 0.8m 이상이 맞습니다. 0.8m 이상 1.5m 이하가 맞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 정답이고요. 다음 3번에 드렌처 설비는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 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방수량이 분당 80리터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거죠? 분당 80리터 이상 맞고요. 4번 드렌처 설비는 드렌처 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제어 밸브에 설치된 드렌처 헤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헤드 선단에 방수 압력 0.1메가파스칼 이상이어야 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근린생활시설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한다. 이때 비상 전원은 몇 분 이상 스프링클러 설비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비상 전원의 용량은 자, 몇 분 이상이냐? 일반적인 경우는 10분 이상이죠. 자, 그런데 이게 특정 소방 대상물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근린
생활시설이죠. 예, 근린 생활시설 같은 경우는 바로 시간이 더 길죠. 몇 분 이상이냐면 20분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20분 이상입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네, 보기 중에서 스프링클러 설비의 배관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헤드를 향하여 상향으로 가지 배관의 기울기를 2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자, 1번 틀렸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외. 자,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또는 부합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외의 설비는 바로 250분의 1 이상이 맞아요. 하지만 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외이기 때문에 1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다음 2번. 주차장의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해야 된다. 맞는 거고요. 3번. 급수 배관에 설치되는 템퍼 스위치는 감시 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 시험, 도통 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3번도 맞죠? 4번. 일제 개방 밸브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 설비에는 일제 개방 밸브 2차 측에 개폐 표시형 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네, 틀린 내용 없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죠.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제외입니다. 정답은 1번. 다음 중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자, 이제 보기에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천장 및 반자가 가연 재료로 되어 있고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 자, 가연 재료가 있으면 당연히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 이거 틀렸습니다. 가연 재료가 아니고요. 자, 천장 및 반자의 양쪽. 자, 양쪽이 바로 불연 재료. 그렇죠? 예, 불연 재료로 되어 있을 때 이제 그때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 2번. 냉동, 영하 냉장실 외의 사무실. 이건 반대로 되어 있죠? 냉동실과 영하 냉장실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 제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사무실 같은 경우는 헤드를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반대로 지금 설명한 겁니다. 다음 3번. 병원의 수술실, 응급처치실. 바로 3번이네요. 여기가 바로 헤드의 설치 제외 대상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인 로비 현관. 틀렸네요. 10m가 아니고요. 20m 이상이죠. 20m 이상인 경우에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 헤드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자, 여기 안에 내용,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화재 조기 진압용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은 몇 제곱미터 이상 몇 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그래서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에 대한 기준입니다. 자, 바로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9.3 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거죠. 헤드 하나의 방호 면적은 6제곱미터 이상 9.3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 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적용 기준으로 잘못된 것은 단,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스프링클러 헤드를 수리 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와 레크식 창고와 공동주택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바로 수평거리 기준이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는 1.7m 이하. 맞는 거죠? 예, 특수 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1.7m 이하 맞고요. 그리고 무대부는 1.7m 이하. 맞는 거죠? 예, 무대부 또한 1.7m 이하 맞습니다. 다음 3번.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자, 레크식 창고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내화 구조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내화 구조가 아니니까 기타 구조를 말하는 거죠. 2.1m 이하? 네, 맞습니다. 3번까지 다 맞아요.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자, 일반 특정 소방 대상물인데 레크식 창고와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내화 구조로 된 경우, 내화 구조인 경우는 2.5m 이하가 아니죠. 네, 내화 구조인 경우는
2.3m 이하가 되겠습니다. 수평거리는. 그래서 정답은 네, 4번이 네, 정답이 되겠습니다. 반응시간 지수에 따른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반응시간 지수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RTI가 작을수록 헤드의 설치 간격을 작게 한다. 자, 이건 반대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RTI가 작을수록 더 빨리 작동하는 거죠.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빨리 작동하기 때문에 헤드의 설치 간격을 좀 더 넓게 설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입니다. RTI가 작을수록 헤드의 설치 간격을 작게가 아니라 크게 할 수 있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겁니다. 다음 2번에 RTI가 감지기의 설치 간격에도 이용될 수 있다. 이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RTI가 작으면 작을수록 설치 간격을 넓게 할 수가 있고 RTI가 클수록 이제 설치 간격이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간격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주위 온도가 큰 곳에서는 RTI를 크게 설정한다. 자, 맞는 거죠. 주위 온도가 높은 곳 같은 경우는 이제 보일러실 같은 경우는 높잖아요. 이제 그러한 곳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제 비화재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덜 민감한 RTI를 크게 설정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고천장의 방호 대상물에는 RTI가 작은 것을 설치한다.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고천장, 천장이 높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열이 많이 분산되기 때문에 더욱 민감한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 같은 것을 설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천장의 방호 대상물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한 RTI가 작은 것을 설치를 해줍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누수로 인한 유수검지 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자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의 누수로 인한 유수 검지 장치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자, 뭐겠어요? 바로 오작동 방지이니까 리타딩 챔버가 되는 거죠. 정답은 리타딩 챔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 정방형으로 배치하는 경우 헤드에서 헤드까지의 설치 거리를 산출하는 식으로 옳은 것은 단 R은 수평거리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스프링클러 설비에 있어서 정방형, 자 헤드를 정방형으로 설치를 한대요. 정방형으로. 자, 이런 식으로 정방형이라고 하는 게 정사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헤드를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 형태로 자,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 R이라고 하는 게 수평거리입니다. 수평거리. 이제 수평거리라고 하는 거는 이 헤드의 이제 반경을 이제 말하는 유효 반경. 유효 반경을 요 R이라고 하는 값입니다. R. 수평거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절반까지. 여기서 보시면 이 값이 R인 거예요. R. 유효 반경. 이렇게. 유효 반경이 R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자, R이 되겠죠? R. 그때 이제 무엇을 구하는 거냐면은 지금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를 이제 구하래요. 그럼 그 거리를 자, 여기를 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 거리 S라고 놓을게요. S. 그리고 이게 지금 직각 90도인데 자, 정사각형이니까 정확하게 45도만큼 잘리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지금 45도인 거예요. 45도. 이게 여기 S. 헤드와 헤드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라고요? 2R이죠. 2R. 그렇죠? R이 두 개니까 2R. 자, 그럼 우리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입니다. 빗변분의 밑변. 2R분의 S가 되는 거죠. 그러면 S는 2R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세타가 지금 몇 도라고요? 세타가 45도잖아요. 45도니까 이 세타 자리에다가 이제 45도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헤드와 헤드 사이의 간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설비 배관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네, 보기 중에서 이제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급수 배관의 구격은 수리 계산에 따르는 경우 가지 배관의 유속은 6m/s,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를 초과할 수 없다. 맞는 거죠? 예, 가지 배관의 유속은 6m/s 이하, 그리고 그 밖의 배관의 유속은 10m/s 이하라고 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급수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맞죠? 예, 급수 배관은 겸용이 아니고 전용 맞습니다. 그래서 다만 스프링클러 설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2번 맞는 내용이죠. 3번, 수직 배수 배관의 구경은 5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3번 맞는 거죠? 예, 수직 배수 배관의 구경 50mm 이상 맞고요. 다음 4번, 가지 배관에는 헤드의 설치 지점 사이마다 1개 이상의 행거를 설치하되 헤드 간의 거리가 4.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4.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틀렸습니다. 자, 가지 배관일 때는 4.5m가 아니죠. 가지 배관일 때는 3.5m입니다. 기준이. 3.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3.5m 이내마다 1개 이상 설치를 하는 거죠. 4번이 틀렸고요. 여기서 4.5m가 기준이 되는 것은 가지 배관이 아니고요. 교차 배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중에서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한다. 맞는 거죠. 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것은 일제살수식 하나라고 했어요.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는 바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것이 맞죠. 다음 2번, 건식 밸브가 작동하면 경보가 발생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알람 체크 밸브, 건식 밸브가 작동하면 경보는 발생합니다. 맞고요. 3번, 건식 밸브의 1차 측과 2차 측은 헤드의 말단까지 일반적으로 공기가 압축 충진되어 있다. 3번이 틀렸네요. 3번. 자, 건식 같은 경우에는 1차 측에는 뭐가 채워져 있어요? 1차 측에는 가압수죠? 1차 측에는 가압수가 채워져 있고요. 2차 측에는 바로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죠. 압축 공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 4번. 헤드가 화재에 의하여 작동하면 2차 측 배관 내 공기압이 감소하여 건식 밸브가 열린다.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퓨지 블링크형의 표시 온도가 121에서 162도씨인 경우 프레임의 색별로 오른 것은 단 폐쇄형 헤드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색상이 나와 있는데 지금 문제에서 자, 표시 온도가 121에서 162도씨라고 했어요. 그래서 표시 온도가 121에서 162인 경우에는 바로 무슨 색깔이죠? 파랑 색깔. 파랑 색깔이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빨강색인 경우에는 163에서 203도씨입니다. 이거는 이제 빨강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초록색인 경우에는 204도에서 259도씨까지이고요. 초록색. 그리고 흰색은 78에서 120도. 120도를 흰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121도씨 이상 162도씨까지니까 정답은 1번의 파란색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프링클러 헤드의 감도를 반응시간 지수 값에 따라 구분할 때 RTI 값이 50초과 80 이하일 때의 헤드 감도는 자, 보시면 이제 반응시간 지수에 따라서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패스트 리스폰스라고 해서 조기 반응이 있고요. 그리고 스페셜 리스폰스, 특수 반응, 그리고 스탠다드 리스폰스, 그래서 표준 반응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RTI 값에 따라 분류를 하면 이 패스트 리스폰스, 조기 반응 같은 경우는 이제 RTI 값이 이게 50 이하인 거죠. 50 이하고요. 그 다음에 스페셜 리스폰스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특수 반응, 이거는 RTI 값이 50초가 자, 80 이하인 거고요. 그리고 스탠다드 리스폰스, 표준 반응 같은 경우는 RTI 값이 80을 초과하고
그리고 350 이하일 때 이거를 이제 표준 반응이라고 하죠. 문제에서는 RTI 값이 50초가 80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때 헤드 감도는 바로 스페셜 리스폰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 구역 및 유수 검지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중에서 잘못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하나의 방호 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한다. 자, 맞는 거죠? 하나의 방호 구역에는 1개 이상의 유수 검지 장치를 설치한다. 맞는 거고요. 2번, 유수 검지 장치란 본체 내의 유수 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정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2번, 유수 검지 장치의 정의 맞죠? 3번,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 면적은 3,5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아니죠. 바닥 면적이 3,500이 아니고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거죠. 3,500이 아니라 3,000이 돼야 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스프링클러 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 검지 장치를 지나도록 한다. 맞는 거죠. 옳지 않는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이용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용성 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은, 자, 이제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어떤 구성품에 대한 문제인데, 자, 이용성 금속으로 융착되거나 이용성 물질에 의하여 조립된 것이다. 자, 1번의 프레임, 2번의 디플렉터, 3번의 유리벌브, 4번의 퓨즈 블링크. 여기서는 바로 4번의 퓨즈 블링크를 설명하는 거죠. 정답은 4번의 퓨즈 블링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그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와 표시 온도와의 관계가 옳은 것은, 자, 보시면 이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자, 설치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의 온도와 표시 온도와의 관계를 물어보았어요. 자, 바로 보기를 보시게 되면 바로 첫 번째 있네요.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보다 표시 온도가 높은 것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화수 공급 계통에 자동 경보 장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장치는 자, 어느 것인가? 자,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화수 공급 계통에 자동 경보 장치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장치를 물어보았어요. 자, 1번의 수압 개폐 장치, 2번의 유수 검지 장치, 3번의 물올림 장치, 4번의 일제 개방 밸브 장치. 자, 여기서는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유수 검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유수 검지 장치 같은 경우는 이제 본체 내의 유수 현상을 자동적으로 감지해서 신호나 경보를 발하는 것. 이거를 바로 유수 검지 장치라고 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되는 톱날 지붕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몇 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여기서 천장의 기울기가 10분의 1을 초과할 경우에 가지관의 최상부에 설치되는 톱날 지붕의 스프링클러 헤드는 천장의 최상부로부터의 수직거리가 몇 센티미터 이하냐? 바로 90cm 이하가 되게끔 설치를 하게 되어 있죠. 정답은 3번의 9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최고 주의 온도 40도씨인 장소에 설치할 경우 표시 온도는 몇 도씨의 것을 설치하여야 하는가? 자, 지금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최고 주의 온도가 40도씨일 때 그때 표시 온도가 몇 도씨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때 최고 주의 온도 40도씨라고 하는 것은 39도씨 이상 그리고 64도씨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40도씨니까 39도씨 이상 64도씨 미만에 해당이 돼요. 자, 이러한 경우 최고 주의 온도가 이 범위에 들어갈 때는 바로 표시 온도가 79도씨 이상 121도씨 미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기준 중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바로 이제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연소할 우려가 있는 계구부에는 그 상하 좌우에 몇 미터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자, 몇 미터 간격이죠? 바로 상하 좌우에 2.5m죠. 2.5m 간격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되 스프링클러 헤드와 계구부의 내 측면으로부터 직선 거리는 바로 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그래서 기역에는 2.5, 니은에는 15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가 아닌 것은 자, 지금 문제는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가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1번에 공동주택의 거실, 2번에 수련시설의 침실, 3번에 오피스텔의 침실, 4번에 병원의 입원실. 자, 보기 중에서 조기 반응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장소가 아닌 것은 자, 하나가 있죠. 바로 2번에 수련시설의 침실은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